앞에서 수익률 얘기하고 120%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우울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들여져 있는 리스크들, 악재들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해보도록 하죠. 오늘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미국이 결국에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네. 중국 장비에 대해서 이제 수주하지 마라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 나오기로는 13일에 뭐 발효 예정이다, 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비 수입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G20 오사카 G20 회의 이후에 그래도 뭐 큰 해결은 아니지만 좀 진정 국면으로 적어도 가지 않느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좀 시간을 벌면서 그래도 미중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잠시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도 그렇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에 대해서 그나마 중국이 많이 사줄 수 있었던 게 농산물 이런 것들이었는데 안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일단 위안 달러 환율도 7위안 넘어갔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미중 간에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는 얘기는 이제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단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 우리 수출 환경이라든지 뭐 국내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에 다시금 직접적인 뭐 부담 요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좀 대단히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운 카드들을 계속 이제 벼랑 끝까지 몰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일 간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서로가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파국으로 치달을까요? 오늘 뭐 아까 나갔죠. 그 포토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해줬다라는 부분, 뭐 절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뭐 불확실성으로 읽는 건데, 그리고 뭐 한 발 물러섰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렇죠. 뭐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것 자체도 다 예상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의성이 이제 향후의 불확실성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주요 소재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그냥 뭐 깔끔하게 완전 차단이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입, 특히 캐치홀 규제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구를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수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수입을 조달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뭐 여전히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 뭐 포토 레지스트리 자체는 뭐 정말 이제 거는 다행이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진전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변화된 어떤 그런 카드를 이제 준비를 해야 조금 더 그 사태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더 강대국들에도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마냥 어떤 경제가 상당히 파국적인 그런 국면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 정도로 어떤 교역 전체가 다 깨지는, 수출 수입이 다 깨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것보다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미중 간에 또 한일 간에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교역 갈등의 역사를 본다면은 이것이 수출과 수입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의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산업계에서 제발 좀 그만하자라고 이것이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의 새로운 형태로 대두가 되면서 그런 정책들이 좀 걷어지는 그런 패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서는 뭐 미중이라든지 또 뭐 한일 문제라는 것도 조기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전망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사안이 터지면 경제적 파급 효과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수치적으로 좀 연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한일 갈등에 있어서는 좀 어디가 좀 더 타격을 받고, 혹은 한국 산업에는 어느 정도 수치화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수치는 현재 뭐 작업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워낙 변수들이 많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직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저희가 뭐 수출이라든지 GDP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수출이 전년 대비 그 뭐 기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뭐 저간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되는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일단 수치 자체는 플러스로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전망이 조금 멀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은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건 뭐 한일 쪽보다는 한중 그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그렇죠. 예.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당연히 너희 나라의 통화 가치가 의도적으로 약세로 조작이 되었다. 네. 강세로 가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미국이 1980년대 말 89년 90년부터 한 90년대까지 썼던 그런 정책 수단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대체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조작국 지정을 하면 예. 막 이렇게 뭐 어떤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가 더 이상 환율 조작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압력을 미국이 가한다. 그러는 거죠. 예. 예. 근데 미국이 하는 거니까 워낙 네.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라면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물론 원 위안 뭐 동반 강세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원화가 제외된다라고 한다면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위안화에 비해서 약세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쵸, 예.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무부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고 거의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예. 것들이 하반기 중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하반기 혹은 내년 이럴 때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될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위험이 제기가 되었을 때 우리도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같이 이제 강세 흐름이 아니고. 근데 뭐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원화 약세가 수출에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원화 약세 자체는 수출에 괜찮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 시장에 내다 팔 때 상계 관세를 그쵸. 먹고 내다 파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약세이긴 하지만 약세로 인한 그 가격 경쟁력의 효과는 없어지게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환율은 약세지만 수출 실적이나 그에 따른 성장률의 어떤 재고 효과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좀 우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각종 대내외 리스크들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떤 비유 갖고 계세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도 합니다. 일단 지난 7월에 금리 인하한 부분은 한은 금통위로서는 그나마 최선의 결정 그리고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행동에 네. 나섰다. 항상 금통위가 만전지계로서 가장 늦게 이렇게 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깨는 그런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환율 갈등 측면에서는 우리가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원화를 약세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금통위가 다시 좀 운신에 좀 제약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내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근래 금리를 낮춰도 소비나 투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명히 제약이 존재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와의 어떤 그 금통위 뭐 각각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만은 당장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선은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든 더 늘려야 한다. 예.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도 재정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투입.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가야지 아니면 지금 금리를 낮춰서는 이것이 오히려 자산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특히 부동산 쪽을 끌어올리는 그럴 오히려 부작용 이런 쪽으로 우려가 될 수 있고 환율 쪽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좀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죠. 필요성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을 받는 상황이고 그러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부에서도 재정 투입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건
뭐 공매도 규제하겠다,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효과,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금융통화 측면에서는 최근에 정부 혹은 뭐 외환 당국이 조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뒤늦게나마 관계 당국 어제 회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공매도 규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좀 시장을 달래는 그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재정을 늘리는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의 크게 이견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문제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그 늘린 재정을 쓸 것이냐, 그것이 충분히 성장률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대체로 복지 지출을 늘린다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을 그 보완하는 부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서는 사실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결국 다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의 어떤 소유와 지배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건 조금 더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최근에 이모저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좀 해야 이것이 경기를 되살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업의 어떤 투자 감축 이런 부분들이 경기의 내수 경기를 더욱더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단순히 뭐 투자 자체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보다는 소유 문제, 상속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뭐 그런 것들도 정책의 대안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올해 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는 다시금 뭐 사회적 대타협, 그러니까 기업이나 산업 쪽에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건 받아내는 어떤 그런 기획 이런 것들도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뭐 재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고 관련되는 어떤 산업이 더 커진,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듣다 보니까 판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연구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고 앞으로의 또 정부 대응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